꿈꿀 수 없는 사회는 없다. 나는 2010년 9월에 처음으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서강대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학교를 떠나며 내게 라틴어 수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늘 배우는 입장에 있던 내가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생소하면서도 무척 즐거운 일이었다. 의욕이 생겼고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과정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라틴어 공부를 1989년부터 해왔고 유학 가서 7, 8년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으니 이 정도면 교양 과목 수준에서 가르치기엔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라틴어 지식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르치면 될 것이라 믿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을까 그저 호기심에서 왔겠지. 하지만 첫 수업은 너무나 강렬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내 상상은 보란듯이 깨졌다. 수업을 들으러 온 25명 남짓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진지했고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내 한마디 한마디를 가로채듯 빠르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집중력은 느슨한 자세를 가지고 있던 나를 일순간 긴장시켰다. 이상한 학생들이네. 사실 라틴어는 바티칸 말고는 어디에서도 발발이 쓰이지 않는 언어다. 그저 교양 수준에서 배우거나 좀 수월하게 학점 따려는 거겠지 싶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후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 수업이 시작하기 10에서 15분 전에 강의실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나보다 일찍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온 학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참 즐겁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내가 로마로 유학 갈 때에 비해 지금의 학생들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든다. 교양, 외국어 역량, 역사에 대한 이해가 유학을 떠날 당시의 나보다 더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20여 년 전에 내가 마치 소총을 들고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면 요즘 학생들은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를 하나씩 들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공교육이나 그 밖의 공부 환경이 여러모로 부족했던 반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상의 희망이 있었던 세대였다. 허접스러운 소총을 지녔지만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가능했고 나만 잘하면 그 용이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배고프고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었고 지금 당장은 절망스러워도 곧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미사일을 갖고서도 목표물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먼저 이상과 희망을 펴기도 전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싼 등록금이나 취업난 그리고 일찍부터 가정 형편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고착화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극복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한계를 단정짓는 모습을 보는 일이 너무나 슬프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대신 그 문제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수없이 노력한다.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 능력의 부족함 등을 탓하지도 어려운 환경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박아두지도 않는다. 때로 실패하고 실수해도 위축되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실패한 나를 나의 전부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한 나는 수많은 내 모습, 내 생활 중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쉽게 좌절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의 여집합 속에 내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무수한 여집합들을 깨울 수 있도록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생각의 힘을 믿어야 한다. 또한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리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그 어렵던 중학교 시절에는 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몽상이나 망상에 불과했다. 누가 봐도 100% 불가능한 꿈이었다. 하지만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놓지 않으니 길이 생겼다. 정말 거짓말같이 절망 속에서 문이 열렸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갈구하는 마음이 어딘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곳에 닿았던 것 같다. 요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씁니다. 내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공부에 파고드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놀랍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공부 기계처럼 엄청나게 공부를 해왔어도 그 공부를 어디에 쓸지 혹은 진정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부를 많이 하면 잘 산다는 막연한 주입식 교육에 세뇌되어 그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서 자기 꿈도 아닌 꿈을 뭉뚱그리고 갖는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한 사람의 포부는 좀 더 크고 넓은 차원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나만 생각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세계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능력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 높은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과 달라야 하는 지점은 배움을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쓰느냐, 나눔으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배워서 남주는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성인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나누고 실천할 줄 아는 지성인은 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점점 힘들게 하는 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많이 했으나 그 공부를 나눌 줄 모르고 사회를 위해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주머니, 내 통장을 불리는 일에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일에는 무심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을 모른 척하는 이들은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들여 공부를 한 머리만 있고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가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던 내가 오로지 공부에 몰두하여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는 꿈만 꾸었다면 정말 위험한 인물이 되었을지 모른다. 많이 배운 두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망과 욕망에 집착하다 결국 파국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가진 이 모든 위험 인재를 희석시켜주고 중화시켜줄 귀한 분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공부의 목적을 나를 위한 것에서 타인을 위한 것으로 돌릴 수 있었다. 동성고등학교가 운명의 학교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다. 꼭 카톨릭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기든 어떤 계기든 배움이 가치 있게 쓰일 방법을 고민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 요즘 표현대로 개념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